오늘 처음 이 장소에 오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십니까? 되게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 신청서 작성했을 때랑 좀 텀이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왔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그게 더 좋아요. 미리 정해놓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뭐 그런 것들이 더 생생하고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얘기하면 될까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오르실 때까지 잠깐 머무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하게도 좀 눈물이 벌써 날 것 같은데요. 휴지를 써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오는 동안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 공간에 오니까 왜 눈물이 먼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느낌에 잠시 그냥 머물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냥 대화하다가 나왔던 표현인데요. 내 이름은 김삼순이란 드라마에서 무슨 상황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대사가 좀 내 마음이 좀 딱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표현이 좀 생각이 나서 말을 했었는데 그냥 너무 많은 감정들이 느껴지고 때로는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진짜 가슴이 좀 딱딱해졌으면 좋겠다. 좀 덜 느끼고 덜 예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도 약간 가슴이 좀 무거운데 내 감정이 좀 덜 느껴졌으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셨는데 그 감정은 딱딱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것 같습니까? 눈물은 났지만 가슴은 아직도 뭘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겁고 그래요. 막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뭔지 모르게 그 감정이 좀 뭔지 모르게 좀 덜 느끼게 뭔가 뚜껑을 잠가놓은 느낌? 뚜껑을 좀 이렇게 잠궈 놓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뚜껑이 이제 열리면은 그 감정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나오지 못하게끔 감정을 지금 잠그고 있네요. 근데 새어나와서 지금은 눈물로 나왔지만 평소에는 가슴이 무겁거나 좀 희미하게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럴 때 좀 덜 느꼈으면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들꽃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이제 눌러도 계속 나오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이제 있고 그 감정이 나오지 못하게끔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네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좀 그 무거움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방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 두 마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했을 뿐인데도
마음이 조금 더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으시네요. 네. 표정도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게요. 막아서 더 아팠나 봐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가슴이 아예 좀 딱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네요. 네, 내가 너무 예민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너무 다 느끼고 누군가는 그냥 더 무던하게 무디게 사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느끼는 제가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너무 피곤하고 저는 이제 바로바로 못 느껴지고 집에 가면 생각나거든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나한테 기분이 나빴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나중에 느껴지면 이걸 또 시간은 지났는데 또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서 또 뭐 문자를 보내거나 만나서 얘기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날 스스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저한테 불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게 좀 알아차려지셨네요. 네,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가 진짜 예민한 게 맞냐 아니면 진짜 화낼 상황이 화가 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 그런가? 내가 화낼 상황이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유독 진짜 예민한 건가?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는지 그거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아무런 생각 없이 좀 한번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머물러 보라고 하셔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잠시 들었고 생각보다 어깨나 이런 데가 엄청 긴장되어 있는 걸 느꼈는데 언뜻 지나간 생각이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나? 나를 들키고 싶지 않았나? 좀 좋은 사람이고 싶었나? 그리고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나? 뭐 이런 다른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다시 좀 슬퍼지시네요. 네. 그래, 허용해 봐 주세요. 그 감정을 누르지 마시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불쌍한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아프시네요. 그 감정이 나한테도 지금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나도 같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같이 아파요. 늘 괜찮아야 됐던 것 같아요. 잘 살아내려면, 정신 차리고 잘 살아내려면, 이 감정은 되게 방해하는 거고,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괜찮아야 됐던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지 않고 괜찮아야만 이제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셨던 것 같네요.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상황을 정리하고, 관계도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생존할 수가 있네. 그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네요. 그랬나 봐요. 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었는데, 평소에.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절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네.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 혼자 해내야 된다. 나를 혼자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네요. 네. 제가 벌써 2년이 됐는데요.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을 할 때도 저희 언니한테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한테 다 정리된 후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차피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서류를 다 정리하고 집도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간 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이제 말했냐, 미리 진작 말하지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먼저 말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 이혼을 겪고 나서도 저를 더 힘들게 했던 사람은 어머니거든요. 이제 어떡하냐, 주변에 당분간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저를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예, 도와줄 수는 없고, 기댈 수도 없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슬프게 우실 때 되게 지금 마음이 아프셨잖아요. 그 아픔이 그대로 지금 아직도 나한테, 내 몸에도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이 많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전 또 이상하게 가슴이 또 무겁고 또 잠궈요. 또 가슴을 잠그는 느낌이 들어서 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근데 그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다시 슬퍼지시네요. 네. 가슴을 잠근다고 하면서 금방 이렇게 되게 슬퍼지고, 그 아픈 마음이 다시 이렇게 표면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네요. 그렇네요. 울지만 울면 안 될 것 같고, 아프지만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지금 되게 아파 보여요. 마음이 정말 아파 보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그 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다시 떠오르거든요. 그 이혼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떡하냐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다시 얼른 재결합하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가 내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 속에. 그렇네요. 그래서 그거를 들꽃님이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어머니 방식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아요. 참 그런 이유가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내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그대로 지금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그런 방식이셨던 것 같아요. 그 엄마의 방식을 들꽃님이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하고 있네요.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본인이 그러시고요. 저에게도 많이 그걸 하셨던 것 같고 떠오르는 장면이 저희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그게 누군가에겐 안 좋아 보인다고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머니가 지켜보시고 너무 충격적이셔서 이제 빨리 이사를 해야 돼서 짐을 엄청 정리를 이제 장례 끝나자마자 정리를 막 하는데 주변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 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삶의 그런 것들까지도 감추도록 했었던 장면이 연결돼서 떠올랐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뭐라고 좀 그 묘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웃으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감정이 지금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나는 좀 궁금하네요.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수 있겠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지 않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 조금 수치심을 느끼신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수치심? 좀 수치심은 잘 모르겠고 당황스러움? 당황스러움? 황당함?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그 좀 이해도 되지 않고 수용도 되지 않는 그런 엄마의 행동, 그 얘기를 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약간 웃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좀 부끄러운 마음에서 그러신지, 아니, 하여튼 뭔가 좀 거리감을 두고서 그 감정을 그대로 바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감추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조금 다시 슬퍼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셔서 슬퍼요? 그걸 감추는 어머니의 삶도 슬프고요. 네. 참아온 제 삶도 슬프고. 아까 자기 자신이 좀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그런 비슷한 느낌도 같이 있으신가요? 네. 뭔가 이렇게 절대 우리 집안 사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규칙, 비밀, 그 문을 꽁꽁 이렇게 닫아놓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니까 그 얘기를 이제 나한테 이제 해주고 싶으셔서 하면서도
뭔가 좀 어이없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 그 성 안에 내가 갇혀서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짙은 외로움 같은 게 나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성 안에 그 갇혀 살았던 이제 그 공주, 공주라는 표현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외로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공주라는 말이 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기엔 너무 힘들고 아프고 되게 처절했거든요. 네. 혹시 친구나 그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후배든 그 들꽃님 보고 공주라는 얘기를 한 적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적 있어요. 그죠? 그 공주란 표현보다는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비슷한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 이혼하고도 제가 일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도 거의 이제 퇴근하고 차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많이 울었거든요. 이렇게 제 차를 타고 차 문을 닫기 전까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그렇게 꽤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창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성문처럼 난 느낌이 떠올랐거든요. 성문 밖으로 나올 때는 절대 내색을 하지 않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서 차가 이제 성이죠. 들어가서 자기 창문을 닫으면은 거기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때는 울 수도 있고, 그죠? 막 고함을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이혼을 한 이유가 이제 남편의 도박이었는데 그 도박으로 그 큰 빚을 진 걸 알게 된 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날 퇴근 전에 누군가의 생일 파티 그 촛불을 꺼야 되는 생일 케이크를 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웃으면서 축하해 줬어요. 그러고 문을 닫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대비되는 장면이네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되게 의미 있게 들리거든요. 그 자기 안에, 들꽃님 안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프고, 그 감정들이 이렇게 병뚜껑을 이렇게 막아도 계속 이제 흘러나올 만큼 너무 힘든 자기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딱딱해졌으면 좋겠어. 그 병뚜껑을 꼭 닫아버리고 싶은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제, 늘 좀 자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것인가? 그 두 목소리 사이에 이렇게 이제 회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그 차문을 꽉 닫고 뚜껑을 닫고 성문을 닫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조금 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꼭꼭 닫고 있다라는 게 이상한 일인 것 같다. 그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다른 목소리, 에서 이제
늘 바깥에 있는 목소리가 이건 넌 너무 예민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좀 더 커 보였는데 조금 전에 이건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부드러운 감정이 이제 좀 힘을 얻어가지고 그 뚜껑을 닫으려는 그 목소리한테 너 정말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난 들렸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안 되는 건데. 하려고. 그렇죠. 네.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닫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었었나 봐요. 들꽃님이 듣고 싶었던 말을 나한테 좀 들은 느낌이 드시네요. 참는 일은, 그걸 계속 참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이상한 일이죠. 엄마의 목소리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치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들려요. 같이 함께 나도 그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일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셔서 나는 너무 반갑고 또 고마웠어요. 어떤 얘기가 반가우셨어요? 너가 너무 예민해 라는 그 목소리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힘든 그 목소리가 자꾸 자기를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고 계속 억누르면서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고, 문을 안에서 잠궜기 때문에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자기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 나를 믿어줘서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고 싶었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줄 아셨어요? 아니면 모르셨어요? 사실은 다 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너무 여러 그 개인사가 많아서 다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왔는데 그냥 제가 이걸 신청할 때부터 신청서에 되게 솔직하게 썼었거든요. 네. 의식하진 않았지만 나한테 필요한 일이구나, 뭔가 중요한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개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네요. 네, 좀 에피소드도 골라서 말하고 좀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되게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삶의 방식은 그러셨었지만 사실 뭐 가까운 누군가한테는 되게 솔직하고 그러고 근데 드는 들 마음이 괜히 말했다. 근데 마음도 바로 들거든요. 지금도 괜찮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어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편하면 괜찮은 건가?
물어볼 수도 있죠. 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괜찮을까요? 괜히 말했나 하는 그 목소리도 좀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떤 게 좀 걱정이 되세요? 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혼은 사람에 대한 편견? 그 얘기하시면서 다시 감정이 조금 움직이시네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슬퍼요. 슬프죠. 자기 안에 항상 두 개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한쪽은 이제 남을 의식해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제 그게 너무 좀 이제 심하게 나타났던 에피소드를 아까 얘기하신 거잖아요. 낮에는 생일 축하 파티에 가서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차 안에 들어와서 문 닫고 막 크게 이제 우셨다고 그랬던가요? 다른 사람 막 의식해서 내 기분을 이제 다 무시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해라 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 때문에 늘 상처받는 그 부드러운 자기가 안에 있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너무 또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혼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지금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그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니까 금방 이렇게 슬픈 마음이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도 그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자기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제 또 너무 슬퍼지기도 하고. 맞아요.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직접 본인이 그 목소리한테 한번 그 반응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 오늘 얘기한 거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았겠어.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한테 자기 안에 있는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가 그한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게 난데 어떻게 감추고 사는 게 안 될 것 같고 그걸 강요하는 네가 이상하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렇죠. 난 내 자신을 계속 그렇게 억누르는 게 너무나는 힘들고 슬퍼. 그걸 강요하는 너가 이상해.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너 괜찮겠어. 그래도 너 괜찮겠어? 좋아요. 그 말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무섭기는 하다. 무섭긴 해.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지 않을까?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의문문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 힘이 좀 약해요. 맞아요. 넌 좀 이상해. 아까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오히려 힘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얘가 좀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아이거든요. 걔한테 이렇게 너무 지금 휘둘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히려 얘한테 좀 계몽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일러줄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만 괴롭혀. 너 얘기 그만 듣고 싶어. 이게 나지. 그만 괴롭혀라는 말이 힘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칼자루를 얘가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얘는 괴롭히는 자고 나는 제발 좀 그만 괴롭혀.
뭐 부탁 내지는 사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를 좀 약간 작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가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얘가 되게 약한 애일 거야. 다른 사람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나름대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어쨌건 얘는 겁에 질린 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조금 더 한 마디 더 보실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얘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랐고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경험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이제 다 이렇게 혼자서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아이 같아요. 너무 좀 위축되어 있고 겁을 먹은 상태거든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조금 어른 입장에서 한번 조금 더 자기한테 한번 공감도 좀 해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날 좀 믿어봐. 이런 정도로도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솔직하지 못한 게 오히려 널 괴롭게 만들고 관계에서도 어렵게 만들고 그 방식이 널 더 힘들게 만드는데 좀 더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널 드러내는 게 훨씬 건강하고 편안할 거야. 좋아요. 그 말씀 하시고 나니까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제 말에 힘이 저도 느껴졌어요. 몸 상태는 어떤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여전히 조금 긴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슴 무거움이 좀 안 느껴지고요. 가벼워요. 오늘 처음 이제 앉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큰 이제 감정이 올라왔었잖아요.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어때요? 지금 한번 돌아보면 그 순간의 감정이, 지금 어떻게 느껴져요? 제가 종교는 없긴 한데 그냥 교수님을 이 공간에서 만난 게 그 문을 열려고 운명처럼 만났나? 감사하다. 뭔가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인연 아니면 어떤 힘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수없이 많이 겪었던 그런 어떤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온몸으로 이렇게 토해내는 울음으로 이렇게 북받쳐 올라왔던 그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동안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병 뚜껑을 막으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그랬는데 절대 막을 수 없었던 깊은 곳에서 어떤 생명력 같은 게 이렇게 뿜어져 나온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놀랍네요. 생명이라고. 너무
참 뜻깊은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을 어떻게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이 무너졌다.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성이 아예 무너져 버렸네요. 네, 성이 사라졌어요. 성이 사라졌어요. 네, 어. 이렇게 뭔가 자유로. 놀랍네요. 어쩌면 앉자마자 바로 그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그 순간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드네요. 돌이켜 볼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교수님은 기분이 어떠세요? 내 기분이요? 기분이 좀 뿌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내담자에게 지금 그 순간에 머물러 보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되게 소중한 감정들이 이제 나올 때 충분히 느끼는 게 중요한데 그냥 상담자가 그냥 어떤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감정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상대방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시적으로 머물러 보세요라는 얘기를 하면은 편안하게 이제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접촉하고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완결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죠. 그런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혼자서 그냥 감정을 계속 이렇게 느끼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머물러 보라고 하셨을 때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감정. 근데 자기의 취약함을 우리는 항상 드러내는 순간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건 그냥 우리의 편견이에요. 아니면은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병리적인 태도인가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어떤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다. 공감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들, 수용을 못 해주고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신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일단 내야 되고 또 그런 걸 신뢰를 해야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들꽃님은 이런 드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변에? 네, 있습니다. 네, 그건 특별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장면에서 대부분의 삶의 순간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선택권이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얘기 중에 비내자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하시다가 네. 그만 괴롭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그렇게 힘이 센 대상이 아니고 온전한 당신이 더 힘이 있으니까 걔한테 얘기를 다른 식으로 해봐라 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삶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막 힘있게 내가 이걸 드러내고 나로 있을 수 있고 내 존재가 더 성숙하고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러고 있구나. 힘있게 표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우리 속에 있는 상전과 하인의 목소리인데 상전이 이제 되게 강하고 하인은 되게 이제 약하고 어떻게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가 쉬운데 상전의 어떤 그런 발달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절망감에서 비롯한 그런 목소리거든요.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힘센 사람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막연한 두려움, 세상 사람들은 너를 좋지 않게 볼 거야, 위험해, 뭐 이런 목소리란 말이에요. 현실의 근거를 두기보다는 우리 상상, 그리고 내 삶 이런 것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확하게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각하는 것이 이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오늘 처음 앉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자기한테는 지금까지 눌러져 있었던 그런 그 생명력이 이렇게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생명력 있고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생생한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건데 그게 이제 계속 눌리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무슨 느낌이 되게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간, 그리고 전 나를 이제 이렇게 다시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그리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믹스가 되면서 훅 올라왔는데 부모님한테 받은 교육이며 자기가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우리 어떤 원초적인 원천적인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딱딱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그것이 상전의 바람이에요. 근데 하이는 엄청난 그 생명력 그 자체예요.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온 거거든요. 딱 그렇게 이제 관정을 뚫어서 딱 꽂으면은 거기서 이제 지하수가 막 솟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름이 터질 수도 있고 그 생명력을 이제 만나는 순간인 거죠. 그 힘이 이제 그 엄청난 그 압력이 이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저는 되게 상담 꽤 많이 오래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상담 받으면 선생님이 항상 그 어떤 문제에 대해 원인이 될 것 같은 그 기억을 되게 파헤쳐서 그걸 하나하나 막 해석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파헤쳐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그냥 그 날의 그 감정, 지금의 감정에 머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그 과거를 묻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 무슨 생각으로 하실까? 파헤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걸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모든 중요한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다 와 있거든요. 어떤 감정으로 혹은 신체의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로 지금 순간에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또 상담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어떤 과거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을 파헤치면은 지금 여기 어떤 이 순간들이 다 무시돼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옛날에 그런 과거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 그런 것들이 거기서 딱 이렇게 냉장고 속에 있듯이 들어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파헤친다는 것 자체가 한 인위적인 시도이지 실제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고 또 그게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지금 여기 순간에 다 와 있거든요. 몸이 다 기억해요. 그리고 감정으로 지나가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다 와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리지널한 거거든요. 오늘 상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느낌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장면이 있었지만 하나만 꼽자면 저는 그 하인이 더 성숙하고 더 힘이 있다 이 얘기가 아예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존재를 발견해 주셔서 그 힘을 너도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여러 번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찾게 해주신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그처럼 많은 순간을 지나쳐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너를 지우면 내가 지워질까 봐 애써 모른 척 외면했었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기까지 걸어왔네. 긴 이별의 끝에서 흐르는 눈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길게 늘어선 자동차의 불빛들, 어디든 가보라고 재촉하지만 이제 더는 떠밀려가기 싫어. 나는 인파 속에 우두커니 서 있어. 감출 수 없는 게 눈물이라면 들켜도 괜찮다고. 흐르는 눈물 숨기지 않고 우두커니 모두들 바삐 제 길을 가는 해질녘 거리에서 젖은 뺨을 가려줄 깊은 밤을 기다리네. 젖은 뺨을 가려줄 깊은 밤을 기다리네.